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이 오늘 임시주총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관련되는 공시가 좀 나왔는데요. 자, 분할 계획서 관련되는 승인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주식 매수 청구권과 이 공매도의 관계는 또 어떤지 오늘 HLB 공매도 수량은 3,366주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전장에는 양봉으로 좀 진행되다가 프로그램 이제 매수가 매도로 바뀌면서 이 31,000원대 밑단으로 결국 일단 떨어져서 5장에 저가가 3650원까지 밀리면서 38,800원에 끝났죠. 시간에는 50원 정도 더 빠져서 3750원. 자, 31,000원대였던 지지가 조금 이제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예, 5일선 일단은 뭐 지키면서, 전일 양봉의 시가는 이탈하지 않는, 꼬리가 있는 몸통이 좀 짧은, 캔들을 좀 만들어냈고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전에 한 11,000주 들어오다가 이제 이게 31,600원대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기관들, 외인들, 오늘 개인들은 좀 사줬는데 전반적으로 뭐 주말을 앞두고도 있고 수급이 살짝 좀 변환되면서 음봉으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지키고 지금 이제 단기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도 지금 이제 2주가량 상향으로 좀 바뀌어 있고요. 21선, 5일선 윗단에서 지지받으면서 다음 주에 또 볼린저 밴드 상단 이 31,000원대, 32,000원대 가격들을 돌파하는 흐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뭐 있다래 봐야 되겠죠. 거래량 자체가 강한 어떤 양봉을 나타내고 상승 갭을 메꾸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대비해서 많이 지금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도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질문들이 있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임시주총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공시가 또 오후에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권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공시 관련되는 부분은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용어가 좀 어렵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좀 쉽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주총 결과가 나왔고요. 결의사항은 이 분할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요게 이제 9월 18일에 회사 분할 결정,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 주총의 어떤 소집 결의가 나왔는데, 본래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주총 관련되는 부분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11월 달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당초보다 이제 기간이 조정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제1호 의안인 분할 계획서 관련되는 승인이 건이 원안대로 일단은 주총에서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 규모에 따라서 요게 한 1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10억 이상이 이제 청구가 되면 이사의 결의로 물적 분할 진행 관련되는 부분이 뭐 철회도 나올 수 있다. 항상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어느 선에 되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 안건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12월 7일까지가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기간이고요. 그 다음 날에 보통 청구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니까 12월 8일 정도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 공시가 이제 나왔던 부분들 10월 24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기존 이제 주식 매 청구권 행사 기간이 12월 6일까지인데 12월 7일로 또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8일 정도 되면 청구권 행사가 얼마 정도 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보통 이제 청구권 행사가 들어오고 오면 한 달 이내로 회사가 이 부분들을 취득해서 자사주로 보유해서 보통 이제 5년 정도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뭐 소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 분할 결정 관련되는 부분, 우리 상법의 규정인데요. 이 회사 분할 관련되는 부분들은 크게 보면 이제 그 본래 회사 자체가 뭐 사업 구조라든지 경영 구조, 뭐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개편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뭐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신사업을 어떤 추진할 때 이제 분할을 보통 합니다. 뭐 분할의 어떤 구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인적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이 있죠. 자, 분할을 하게 되면 존속하는 회사가 있고요. 새로 이제 신설하는 회사가 한 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도 되죠.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한 게 이제 LG 에너솔루션이고 SK 같은 경우에는 이노베이션에서 이 분할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 배터리 관련된 SK온뿐만 아니라 석유 개발 관련되어서 신설이 되니까 하나만 딱 분할되는 게 아니라 뭐 두 개 이상도 이렇게 한 개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 분할되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본래 존속회사잖아요. 여기가 100%다 가집니다. 잘못 설명했네요.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이고요. 인적 분할은 이 분할하는 회사에 신설되는 회사의 이 주식을 본래 이제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들도 다 그 지분율대로 그대로 가지는 게 인적 분할이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는 회사의 주식을 본래 이제 존속 회사의 그 회사가 100%다 가지는 게 물적 분할이죠. 그래서 인적 분할은 이제 기존 주주가 배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물적 분할이 될 때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이제 기존 어떤 사업체에서 그 알짜배기 회사가 이제 분할이 되는데, 물적 분할이 되면 그걸 통해서 뭔가 주가 상승을 기대했던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주식을 못 받고 그냥 존속한 회사가 가지니까 굉장히 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본래는 또 이제 이렇게 단순 물적 분할하게 되면 이 주주들한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또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이제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2022년 작년 9월 달에 이제 금융당국이 이 부분들을 일반 주주의 어떤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순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행사를 하는 걸로 일단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적 분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순 물적 분할 말고 또 이제 분할에 보면 흡수 합병이라든지 분할 합병으로 이제 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행사가 되는데 그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물적 분할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분할되는 게 이제 존속회사가 HLB 생명과, 여기에 이제 의약용품이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여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HLB와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또 바이오 쪽에 어떤 중심을 하고, 기존에 이제 HLB 쪽으로 오기 전에 본래 하던 산업이 뭐 에너지 관련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즈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기존 사업 부분이니까 이건 이제 분할해서 오히려 이제 비상장 형태로 해서, 이게 오히려 이제 물적 분할하게 되면 좋은 쪽이 이제 신설되는 게 아니라, HLB 생명과학은 HLB와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주력이 아닌 회사의 어떤 방향이 이제 주력이 아니었던 기존 사업을 별도로 이제 물적 분할해서 비상장 형태로 맞추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별도 기준의 재무제표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되는 사업 부분들이 뭐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별도 기준에서는 잡히지가 않고, 근데 연결 기준으로 100% 이제 지분을 가지니까 그대로 잡히는 어떤 요런 어떤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제 1월 1일에 분할 기일이 되고요. 설립 시 반해갈 주식의 전부를 분할 법인에게 배정한다, 이렇게 100%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전후 분할이 되더라도 회사의 최대 주주 소유 주식 지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분할 후 존속회사는 HLB 생명과학이고요. 분할 설립회사는 HLB 솔루션. 여기가 에너지. 예, 존속하는 회사는 예, 의료용품 뭐 요쪽이고요. 그래서 이 결의를 9월 18일에 했고 주식 매 청구권 가격은 예, 행사 기간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12월 7일에 종료됩니다. 요 규모 자체가 예, 10억이 넘는지 10억이 안 되면 이제 원한대로 주식 매 청구권 가격 행사가 10억이 안 되면 예, 이 주총에서 이 가결했던 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수 청구 가격은 8,914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하고 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지금 9,070원이니까 8,900원대니까요. 이 주가가 8,900원보다 훨씬 만약에 많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12월 7일까지 보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이제 주식 매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가격 차이 어떤 스프레드가 많이 나면 밑으로 많이 나면 조금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좀 생기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뭐 주가가 올라가서 있으면 특별히 이제 청구 관련되는 부분이 안 나오니까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이 부분들도 주가를 조금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좀 생기는 거죠. 12월 7일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부분이 주식 매 청구권하고 공매도하고의 관계는 또 어떠냐 이게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기 어떤 소유의 주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만약에 친 사람이 주식 매 청구권을 행사를 하려면 만약에 주가가 막 이렇게 스프레드가 밑단으로 생겨가지고 하려고 하면 상한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HLB 생명과학이 만약에 뭐 그런 측에서 나오면 이제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공매도가 이제 상한이 되는 뭐 이런 흐름이 되겠죠. 마치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무상증자를 받아야 되니까 주식 이제 그 빌려줬던 것들을 상한 이제 리콜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공매도 쳤던 입장에서 보면 쇼커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매 청구권에도 동일하게 만약에 작용하는데 이게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면 무상증자 때하고는 좀 이제 크게 영향은 뭐 그렇게 없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의 어떤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0.73%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HLB 수량은 3,366주. 예.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뭐 물량 소폭 나왔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에는 15일자 기준으로 840만 주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이전에 이제 930만 주대에서 약 이제 뭐 그래도 한 100만 주 가까이 공매도 잔고 자체가 일단 줄어 있고 오늘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상한보다는 체결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한 2100만 주대에서 1750만 주대 약 한 350만 주대 대차 잔고가 일단 줄어서 언제든지 쇼커버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수급은 계속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3만 1,000원, 3만 2,000원대 흐름들을 좀 이제 극복하면서 이 박스권 탈출의 어떤 기대감들을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